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앙처리장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처리장치는 제어 장치랑 레지스터의 집합 그리고 ALU 산소논리 장치로 이루어져 있죠. 이 레지스터 집합은 데이터 저장하는 공간이고 이 ALU는 마이크로 연산 수행하고 제어 장치는 이 레지스터 집합끼리의 데이터 막 전달하고 막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 감시하고 ALU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동작 지시하고 이러는 거죠. 범용 레지스터 구조는 우리가 컴퓨터 구조 정보를 저장할 때 레지스터를 사용을 해요. 왜냐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가집니다. 연산을 수행을 할 때 R2에 있는 걸 R3에 더해가지고 R1에 넣는 이런 연산을 할 때 이런 ALU를 가지고 공용 ALU랑 레지스터 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일단 select A랑 select B, select D로 레지스터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OPR 이걸로 ALU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는 얘가 막 30나노세크 걸리고 얘가 40나노세크 막 20나노세크 그리고 80나노세크 이거 목적지로 전송하는데 10나노세크 걸리는데 총 얼마나 걸리냐, 거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먹스랑 디코더가 함께 수행이 되기 때문에 30나노세크로 해가지고 이거랑 돼서 120 나오는 그것도 있고요. 그런 연습 문제도 있고 이것을 제어하는 워드로는 select A, select B, select D 해가지고 OPR 무슨 연산인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넣을 때는 R1 001, R2 010 그리고 그 R2, R3, R1 주소 각 넣어가지고 add 넣으면 완성이 되겠죠? 네, 제어 워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이 20비트로 제어워드를 표현할 거냐.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봐야 되는 거는 인풋. 이게 바이너리 코드가 000이면 인풋은 그냥 밖에서 오는 거. 아웃풋이 아무도 없으면 밖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거겠죠? 아웃풋 출력이 되면. 그러니까 000이면 인풋이다 아웃풋이다. 그리고 우리가 연산에는 산술 연산, 논리 연산, 시프트 연산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적용해보면 R2에서 R3 뺀 다음에 R1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R2, R3, R1에 해당하는 이런 제어워드를 놓고 거기에 서브 백이니까 서브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CPU를 위한 마이크로 연산의 예들인데요. 여기서는 다 당연한 내용이라서 넘어가고 이것만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5를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R5랑 exclusive OR를 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제어 워드가 만들어진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택 구조는 컴퓨터 CPU 구조가 스택 구조도 사용을 해요. 이거는 레지스터 스택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메모리 스택의 블록도는 스택을 사용을 할 때는 full, empty, sp라는 이런 레지스터를 사용해가지고 full은 꽉 차있니, empty는 비어있니, sp는 포인터, 그 탑에 뭐가 들어있는 탑의 주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dr은 읽거나 쓰는 그런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푸시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푸시를 하려면 일단 SP를 하나 증가시키고 뒤에 아래에 있는 값을 SP가 이제 가르치는 공간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팝을 할 때는 SP를 하나 그 SP에 있는 값을 DR에 넣어주고 SP를 하나 감소시키면 될 거예요. 이때 하나 감소시켜서 거기 있는 그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지만 새로 정보를 저장할 때 그 곳에다 쓰기 때문에 덮어 써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 동작은 여기 나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SP를 하나 증가시키고 DR을 데이터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그 SP 메모리 값에다가 저장을 하고, 만약에 SP가 0이다 풀은 1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그 SP가 63이 있었어요. 근데 SP를 하나 더 증가시키고 거기다
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몇 개가 있어요? 64개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풀은 1을 해놓고 풀이라면 empty는 아니죠. 그래서 empty는 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팝의 동작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SP에 있는 내용을 DR에 넣고 SP를 하나 감소시켜요. 그 다음에 SP가 0이 됐다. 내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가 됐다. 그러면 뭐예요? empty가 1인 거죠? 그래서 풀은 0이 됩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스택. 그리고 여기서의 내용은 만약에 empty인데 팝을 하면 SP가 63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푸시를 하면 0의 값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류래요. 이제 메모리 스택입니다. 메모리 스택은 이 PC랑 AR이랑 SP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얘는 공통버스에서 연결되어 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된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접근할 메모리 수를 얘네들이 제공합니다. 얘네가 프로그램 데이터 스택 세그먼트를 가진 컴퓨터 메모리에서는 어떻게 생겼냐? 이 컴퓨터 그 메모리에는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저장하는 공간, 데이터 피연산자를 저장하는 공간, 그리고 스택을 저장하는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PC는 다음 수행할 명령어 주소니까 명령어를 가르치고 있겠죠. 그리고 AR은 그 유효 주소, 피연산자 주소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르치고 있고, 이 SP는 스택 꼭대기를 나타내주는 애니까 스택을 가르치고 있죠.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가 위로 올라갈수록 값이 줄어드는 그런 게 보이죠? 그래서 푸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푸시를 할 때는 얘가 3998이면 얘는 3997이 되겠죠. SP가 만약에 하나 증가하려면. 그러면 SP를 하나 감소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감소시켜주고 이 D 아래에 있는 값을 거기 위치에다 저장해놓으면 푸시가 되겠죠. 팝 동작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메모리에 SP에 저장된 내용을 DR에 놓고 SP를 하나 증가시켜야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명령어 형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명령어 형식. 명령어 형식은 연산 코드랑 어떤 모드인지 나타내는 모드 필드, 그리고 주소 필드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CPU의 구조에 따라서 명령어 형식이 달라지는데, 단일 노상기 구조를 사용하니, 범용 레지스터 구조를 사용하니, 스택 구조를 사용하니에 따라서 명령어의 형식이 달라집니다. 단일 노상기 구조는 보면 결론적으로 AC랑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가 한 개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주소 명령어고, 범용 레지스터 구조는 3주소, 2주소 명령이고, 스택 구조는 무주소 명령이에요. 왜냐면 뒤에 할 거지만 스택 명령어는 애들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두 가지 빼가지고 더해가지고 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주소 명령어고, 범용 레지스터 구조는 뭐 레지스터 주소나 그 메모리 주소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3주소나 2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상기 구조 형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add x가 있어요. 그러면 메모리 x에 있는 값이랑 ac랑 더해가지고 ac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밖에 필요 없다. 범용 레지스터 구조는 여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얘는 R2에 있는 거랑 R3에 더해가지고 R1에 넣는다. 그런 거를 나타내고, 만약에 이거를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R1에 있는 거랑 R2랑 더해가지고 R1에 넣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move는 R1에 있는 거 R2에 있는 거를 R1에 이동시키는 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떤 컴퓨터에 따라서는 R1에 있는 걸 R2에 이동시키는 그런 명령어가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리고 얘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레지스터 주소만 썼잖아요. 이제 메모리 주소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메모리 X에 있는 값이랑 R1에 있는 걸 더해가지고 R1에 넣는다. 뭐 이런 거고요. 얘는 스택 구조로 된 그런 명령어잖아요. 얘는 푸시나 팝을 할 때는 그 주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메모리 X에 있는 거를 푸시를 하고, 애드는 맨 위에 꼭대기 두 개 빼가지고 더해가지고 다시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주소 명령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명령어 형식에는 아까 전에 뭐가 있었어요? 3주소, 2주소, 1주소, 그리고 무주소 명령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3주소 명령어는 처음에 오퍼랜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목적지, 그 다음에 두 개의 주소를 써주면 되겠죠. 얘는 뭐예요?
지금부터 할 그런 얘들은 다 이걸 가지고 다 3주소, 2주소, 1주소 이렇게 막 변형을 해볼 거예요. 3주소 명령으로 해보면 메모리 A에 있는 거랑 메모리 B에 있는 거를 R1에 넣고 C1에 메모리 C에 있는 거, 메모리 D에 있는 거 더해가지고 R2에 넣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서 메모리 X에다 넣어주고. 그럼 얘랑 똑같겠죠? 이거의 장점은 이거 되게 프로그램 자체의 길이는 짧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명령어 길이 자체의 비트는 엄청나게 많겠죠? 자, 이제 이주소 명령어예요. 이주소 명령어로 하려면 메모리 A에 있는 걸 R1에 놓고 메모리 B에 있는 거랑 R1이랑 더해서 R1에 놓고 메모리 C에 있는 거를 R2로 이동시키고 메모리 2에 있는 거랑 메모리 D에 있는 거랑 더해가지고 R2에 놓고 그러면 R1엔 뭐가 있어요? A랑 B랑 더한 게 있고 R2에는 C랑 D랑 더한 게 있죠. 그래서 먹스는 R1이랑 R2랑 곱해가지고 R1에 놓고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원하는 건 메모리 X에 R1이 들어있는 거니까 무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주소 명령어는 누상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A에 있는 걸 AC에다 넣고 그 AC에 있는 거랑 메모리 B에 있는 걸 더해가지고 AC에다 넣고 AC에 있는 거를 메모리 T에다가 임시적으로 저장해놓고 메모리 C에 있는 걸 AC에다가 넣고 메모리 D에 있는 걸 AC랑 더해가지고 AC에다 넣고 그 다음에 메모리 T에 저장되어 있는 게 뭐예요? 메모리 A랑 메모리 B랑 더한 거죠. 그래서 그거랑 뭐랑 곱해요? AC 지금 메모리 C, 메모리 D 더한 거가 있는 AC랑 곱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이거를 어디다 저장하고 싶어요? 메모리 X에다 저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무주소 명령어는 우리가 스택을 사용하는 거죠. 봅시다. 푸시 A에 있는 거를 스택에 넣고 B에 있는 거를 스택에 넣고 add 하면 맨 위에 꼭대기 A, B가 더해가지고 넣어주고 이제 C 놓고 D 놓고 add 하면 꼭대기 C, D가 더해져서 넣어놓고 그리고 먹수를 멀티플렉서가 아니고 어쨌든 곱하기를 하면 C 더하기 D 곱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죠. 왜냐면 꼭대기에 얘랑 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메모리 X에다 넣어주면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폴리시 형태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 리스크 명령어는 뒤에서 또 하겠지만 메모리랑 CPU 사이에 통신을 할 때는 로드랑 스토어 명령어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게 리스크 명령어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명령어들이 메모리 참조 없이 CPU 레지스터 안에서 실행이 되는 그런 명령이 바로 리스크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것을 위한 프로그램은 뭐만 있으면 되겠어요? 로드 스토어 명령어랑 그리고 3개의 프로세스 레지스터를 지정하는 계산형 명령어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메모리 A에 있는 걸 R1에 넣고 메모리 B에 있는 걸 R2에 넣고 메모리 C에 있는 걸 R3에다 넣고 메모리 D에 있는 걸 R4에 넣었어요. 지금까지 로드였죠? 그리고 R1에 R2랑 더해가지고 R1에 넣고 R3랑 R4랑 더해서 R3에다 넣고 R1이랑 이제 R1에 뭐가 들어있어요? 얘네들이 더한 거 A, B랑 더한 게 있죠. 그리고 R3, R4 더한 게 R3에 있는데 얘네들이 더한 게 R3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고 그거를 결론적으로 스토어 명령을 해주는 거죠. 그겁니다. 이제 어드레싱 모드는 한마디로 말해서 피연산자를 지정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모드 필드를 가진 명령어 형식은 OP 코드랑 어떤 모드인지 그리고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의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명령어 주소 필드도 줄일 수 있고 포인터랑 카운터 인덱싱 그리고 프로그램 리로케이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7가지인가 8가지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어드레싱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라이 모드 내장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어만 보고 얘 AC에 들어있네 얘 스택에 그 피연산자가 들어있네 를 알 수 있는 게 내장 모드입니다. 그리고 즉성 모드는 그 AR 그 주소 필드에 들어갈 위치에 피연산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지스터 모드는 레지스터 안에 피현 선자가 있는 거고, 레지스터 간접 모드는 레지스터 안에 유효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의 장점은 직접 메모리 주소를 지정하는 것보다 적은 비트가 된다는데, 저는 이게 항상 좀 헷갈리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 메모리 이게 전체 주소 만약에 4096개의 워드를 나타내는 그런 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12비트가 필요하잖아요. 직접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12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정하는 것보다 내가 내가 갖고 있는 AR이 있고, 이 AR을 가지고 그 AR 해가지고 뭐 PC를 더해가지고 실제 주소를 더한다든지 이러면 내가 이거를 더해서 얘를 구했지만 얘만 있어도 나는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자동 증가 또는 자동 감소 모드는 레지스터 간접 모드를 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레지스터 값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건데, 자동 증가는 읽고 증가하는 거, 그리고 자동 감소 모드는 빼고 읽는 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할 때는 돈 빼가는 거는 빨리 빼가면서 갚는 거는 늦게 갚는다. 네, 이렇게 해서 항상 외웁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직접 주소 모드는 그 명령어의 주소 부분이 그냥 그 피현 선자를 가진 주소고요. 간접 주소 모드는 그 명령어의 주소 부분이 간접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기 있는 주소를 찾아가면 유효 주소, 그러니까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는 유효 주소의 주소인 거죠. 찾아가면 거기 저장된 것이 유효 주소고, 찾아가면 유효 주소 안에 있는 게 피현 선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거는 명령어 주소 부분에 PC 내 특정 레지스터 값을 더해서 유효 주소를 구하는 거예요. 상대 주소 모드는 내가 갖고 있는 AR에다가 PC를 더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패치랑 디코드를 하면서 PC는 하나 증가해요. 그쵸? PC는 하나 증가하기 때문에 PC 플러스 1에다가 AR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2워드 주소다 그러면 PC 플러스 2 플러스 AR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도 그거예요. 처음 프로그램 카운트 825에서 시작했어요. 그 명령어 주소분이 24인데 패치 디코드를 통해가지고 826이 됐으니까 유효 주소는 얘네들이 더해서 850이 된다. 뭐 이런 말이고요. 인덱스 어드레싱 모드는요, XR 값이 주어져요. 그거랑 유효 주소랑 더해가지고 원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 주소 부분은 메모리에서 데이터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 그래서 네, AR이 여기 시작 주소고, 이 이동하는 내가 값을 찾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XR인 거죠. 베이스 레지스터는 뭐 인덱스 어드레싱 모드에서 차이점은 뭐냐면요, 얘는 베이스 레지스터가 그 시작 주소고 AR이 그 이동 값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BR이랑 AR 더하면 돼요. 이것의 실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직접 주소랑 뭐 다 구해볼 거예요. 직접 주소 그리고 AC content of AC의 내용, 그리고 유효 주소. 그래서 첫 번째 다이렉트 주소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주소에 있는 값이 유효 주소라 했어요. 500. 그리고 500에 뭐가 들어있어요? 800이 들어있어요. 네, 시작 좋아요. 800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immediate 뭐라 그랬죠? immediate 즉시 주소라 했어요. 그러면 뭐죠? 여기 명령어에 들어있는 게 피현 선자다. 피현 선자의 주소가 바로 유효 주소다. 그리고 indirect 간접 주소죠. 그래서 500에 찾아가면 유효 주소가 있다. 800에 들어있는 건 뭐다? 300이다. 그리고 4번 relative 상대 주소죠. 상대 주소 뭐라 그랬어요? 202랑, 왜냐면 200이었는데 2워드 주니까 202가 되고 거기다 500 더하니까 702에 뭐가 들어있어요? 325 들어있어요. 자, 5번 indexed
인덱스드 뭐라 그랬어요? 유효주소 500에다가 인덱스드 100 더하라 했어요. 600에 뭐가 들어있어요? 900이 들어있어요. 자, 6번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피연산자라고 했어요. 7번 뭐예요? 레지스터 인다이렉트예요. 얘는 400.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유효주소고 400에 뭐가 들어있어요? 700이 들어있어요. 자, 8번. 8번은 자동 증가 모드예요. 자동 증가면 돈 갚는 거 늦게 갚는다고 했죠? 그러면 400 한 다음에 700이에요. 그리고 alter decrement 빼가는 거, 돈 빼가는 건 빨리 빼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399, 399에 뭐가 들어있어요? 450이 들어있어요. 한번 만나볼까요? 500, 800, 200 어쩌고 저쩌고. 네, 잘 설명했네요. 자, 데이터 전송과 처리는 볼 거가 없어서 읽어보세요. 자, 프로그램 제어. 얘는 분기 명령어에 대한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상태 비트 조건. 얘는 바로 그림 8-8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 오버플로가 일어났니? 얘가 1이면 오버플로가 일어났다는 거고, 얘는 Z면 여기에 연산한 결과가 제로 0이라는 거고, 얘는 그 맨 상위 비트, 사인 비트가 1이냐는 거고, 얘는 그 캐리가 발생했니 안 했니예요. 그래서 A 8비트, B 8비트를 더할 거예요. 뭔가 연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F0부터 F7까지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캐리 그 맨 밑에 바로 전에서 올라오는 캐리랑 맨 마지막에 올라오는 캐리랑 익스클루시브 5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1이 나오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 사인 비트는 F7이 1이니까 F7이 1이면 그 사인 비트가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캐리 비트니까 그 8번째 그거를 캐리를 봐야겠죠? 그리고 제로는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해요. 다 더해서 0이 나오면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no를 넣습니다. 조건부 분기 명령도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는 부호 없는 숫자에 대한 조건부 분기 명령이고, 얘는 부호가 있는 숫자에 대한 조건부 분기 명령입니다. 네. 그리고 서브루틴 컬과 리턴에서 서브루틴은 뭐예요? 내가 뭔가 그 연산을 좀 자주 하고 싶어요. 그런 거를 그 프로그램에 저장해 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뽑아가지고 써가지고 다시 리턴하는 그런 게 바로 서브루틴이죠. 이거는 컬과 리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명령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얘는 스택을 사용하면 되게 편리해요. 왜냐면 내가 리턴할 주소를 스택에다 저장해 놓고 다시 내가 다 끝나면 여기 있는 거를 다시 갖고 와가지고 반환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리턴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SP를 하나 증가시키고 푸시하는 거기 때문에 SP를 하나 증가시키고 거기다가 PC를 넣은 다음에 PC 내가 다음에 수행할 주소는 이제 서브루틴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서브루틴에 유효 주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리턴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저장해놨던 거를 그 리턴 주소를 PC에다 넣고 SP를 하나 감소시키면 됩니다. 프로그램 인터럽트. 프로그램 인터럽트는 정상적인 진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왜 내부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 하드웨어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프로그램이 인터럽트 됐을 때는 내가 다 하고 나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내용이 프로그램 카운트 내용, 모든 프로세스 내용, 그리고 상태 조건의 내용을 다 저장해놔야 돼요. 아까 상태 조건의 내용 했었죠? 원래 그걸 다시 돌려놔야지 인터럽트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터럽트 형태는 다양한 게 있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소화된 명령어 집합은 리스크랑 시스크가 있어요. 우리가 막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막 시스크가 발달이 됐는데 뭐 이것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리스크가 나온 거예요. 시스크의 특징은 우리 이거 이게 2차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서술형일 때. 그래서 시스크의 특징은 명령어가 되게 많고 그리고 막 자주 사용하지 않는 명령어도
명령으로 지정해놨고 되게 다양한 어드레싱 모드가 있고 이 가변 길이 명령어 형식이기 때문에 디코딩하기도 어렵고 메모리의 피현상자를 처리하는 명령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드웨어가 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되게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게 뭐다? 리스크다. 그래서 리스크는 명령어 집합을 간소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스크보다는 적은 수의 어드레싱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개를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 수가 많아졌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중첩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리고 메모리 참조는 로드랑 스토어 명령으로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도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고요. 모든 동작은 CPU 레지스터 안에 수행이 되고 고정된 길이 명령어 형식으로 디코딩이 간단해졌고요. 그리고 단일 사이클 명령어를 실행하고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보다는 하드와이어된 제어를 선택한답니다. 그래서 리스크로부터 얻어지는 특징은 프로세스 내 많은 수의 레지스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호출과 복귀 속도 향상을 위한 중첩 레지스터 윈도우를 사용하고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첩 레지스터 윈도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시저를 호출을 하고 다시 복귀를 할 때는 레지스터 값도 조정을 하고 그 프로시저 호출을 할 때 그 프로시저한테 사용할 매개 변수를 전달해줘야 되고 다 한 다음 복귀할 때는 레지스터도 복구를 하고 그런 복구하는 명령어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되게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하고 복구하는 동작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레지스터 묶음을 할당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윈도우거든요. 중첩된 레지스터 윈도우예요. 이것을 통해서 파라미터 전달로 수행할 수 있고 레지스터 값을 저장 복구하는 동작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마다 레지스터 파일로부터 새로운 윈도우를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윈도우를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포인터를 하나 증가시켜가지고 호출하고 아니면 복구하고 싶으면 포인터를 하나 감소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레지스터를 막 이렇게 A랑 B랑 중첩시키고 B랑 C랑 중첩시키고 이래요. 이게 바로 파라미터 결과를 서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역 레지스터랑 공통 레지스터가 있는데 지역 레지스터는 자신의 지역 변수를 위해서, 공통 레지스터는 파라미터 전달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면 A가 B를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공통으로 사용하는 여기에다가 그 R26부터 R31까지에다가 프로시저 B를 위한 파라미터를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B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B가 프로시저 C한테 전달을 할 때는 R42부터 47까지 그 관련된 값을 파라미터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B가 복귀를 할 때는 그 계산 결과를 다시 A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R26부터 R31까지 뭘 해놔요? 그 윈도우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중첩된 레지스터 윈도우, 각 윈도우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는 이 글로벌 레지스터, 모든 프로시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레지스터랑 예를 들어 B를 보면 자신의 로컬 지역 레지스터랑 공통으로 B랑 C랑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B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A랑 B랑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B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두 개의 커먼 레지스터랑 한 개의 지역 레지스터 그리고 글로벌 레지스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의 윈도우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L 더하기 EC 더하기 글로벌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예요. 레지스터 파일의 크기는요, 그 지역 레지스터 수랑 커먼 레지스터 수랑 더해가지고 그걸 윈도우로 곱하고 그리고 글로벌 레지스터의 크기로 더하면 원하는 레지스터 전체 파일의 개수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